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또 평가하는 것, 또 기타 좋은 자기소개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비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장 과정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쓰는 법에 대한 어떤 주변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성 이런 것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 지원자들이 부모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요, 설명식 나열식으로 쭉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냥 연대기식으로 쓰는 이런 학생들 있죠. 초등학교 때는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때는 어느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때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쭉 연대기식으로 쓰는 것도 사실 임팩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성장 과정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앞에다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라고 만약에 질문 받는다면,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한두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경험을 갖다가 풀어나갈 때 어떤 경험으로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로 잘 연결시킬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소제목을 다느냐 안 다느냐. 소제목을 다는 게 훨씬 더 관심도가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아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지거든요. 꼼꼼함에 정확함을 더하다. 뭐뭐에 뭐뭐를 더하다. 이런 거 요즘 많이 광고 카피 같은 데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인용해가지고 소제목을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꼼꼼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거보다는요. 조금 뭐뭐에 뭐뭐를 더하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맡은 일을 진행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연스럽게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꼼꼼함과 정확함이 제 성장 과정의 키워드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정의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가시면 목표의식, 예를 들어 성취감, 책임감 이런 거 치시면 명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인용해도 괜찮으시고, 또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NCS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다 기술해 놨거든요. 거기서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가져오셔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내 삶을 정의하자. 정의했죠? 그 다음 경험 가지고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잘했죠? 대학 시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학분석과에서 실습을 했을 때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 두갈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뭔가 결론 내리지 말고 그냥 이때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라고까지만 해주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풀어 나갈 때 여기서 잘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각각의 특징을 5차례 이상 확인하고 검사받음으로써 라고 했죠. 5차례 이상. 만약에 각각의 특징을 확인하고 검사받음으로써 라고 했다면 꼼꼼함을 갖다가 또 정확함을 갖다가 잘 어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의 힘이에요. 5차례 이상 확인했다는 것은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이 숫자로 꼼꼼함과 정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조주방에서 근무했다고 해보자고요. 자, 보조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보조주방에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300개의 양파를 썰고 2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었습니다가 숫자로 느껴지죠? 그게 바로 숫자의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숫자를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랑 잘 연결시키면 그 키워드를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가급적 숫자를 많이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꼼꼼하고 정확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꼈고 저도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고 이러한 일을, 그럼 이게 뭡니까? 오타죠. 일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오타 마지막까지 잘 확인하시고 저도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오타 조심하셔야 될 게 학생회장으로 서가 맞습니까? 써가 맞습니까? 학생회장으로 써? 네. 서가 맞죠. 자격은 다 서거든요. 그래서 임원으로 서, 학생회장으로 서, 반장으로 서, 나머지는 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춤법을 좀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지막 성과를 가져온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성과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꼼꼼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어떻게 각오를 하는 거죠. 입사해서 앞으로 어떠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랑은 좀 틀려요. 입사 후 포부랑은 좀 틀리고요. 각오를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마지막 마무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글자 수가 제한이 된다면 굳이 이건 넣을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잘한 건 또 뭐죠? 줄을 두 줄 띄웠죠.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이 나누어지거든요. 잘 보인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네, 요거 성장 과정 잘 쓴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 있게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게 썼는지. 조금 더 글자 수가 적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글자 수가 동일한 곳에 천자라고 했을 때 앞에 거는 천자에 맞다고 보고 요 두 번째 항목이 만약에 4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잘 쓴 거는 두 번째고요.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점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량도 중요해요. 보세요. 상대적으로 앞에 거 대비해서 양이 작다고 느낄 수 있겠죠? 채용 담당자는 한 사람 것만 보지 않거든요. 여러 명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을 때는 감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량을 잘 채우는 거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실습으로 쌓은 현장 마인드,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소제목 괜찮죠? 뭐뭐로 쌓은 현장 마인드, 뭐뭐에서 얻은 현장 마인드. 과학수사도 마찬가지로 그 직무가 현장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직무이기 때문에 저런 현장 마인드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하여 애꿎은 사람이 범인이 된다거나 반대로 범인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풀려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신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성장 과정이죠. 부모님 얘기 안 들어갔죠? 설명식 나열식으로 쭉 풀어나가지 않죠? 성장 과정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앞에 정의를 먼저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경험 2가지씩 가져오라고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문서감정원 실습에 나갔습니다. 경험 2가지씩. 뭐뭐 했을 때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경험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경험을 구체적으로 푸시는 거죠. 교수님께서 맡으셨던 차용증에 쓰인 금액을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바꾼 사건에 대하여 판단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과제였죠. 그러하여 문제 필적과 대조 필적을 보고, 자, 그러하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타 날 수 있다고 했죠? 그리하여인데 그러하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채용 담당자는 저런 오타까지 세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필적을 보고 이렇게 운필 형태, 자, 아의 이획을 우상향 기재하는 운필 형태 등의 그 사람의 필적 특성을 찾아낸 후 동일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 쓴 예시거든요. 왜? 구체적으로 풀어나갔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냥 뭔가 머리로 그려지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썼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풀어나갈 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다음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두세 번 고민한 후 교수님께 질문하여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두세 번 고민한 후, 이런 것도 숫자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각오. 잘 쓴 예시입니다. 성장 과정 이제 정리하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두 문장으로 정의하고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가져와가지고 두 가지씩으로 얘기해주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되 숫자를 좀 많이 넣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마지막 성과를 얘기해주자. 결과를. 이때 평가 내용이 있다면 평가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신뢰성을 더해주면 좋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각오. 글자 수가 충분하다면 각오를 집어넣고 내가 앞으로 입사해서 이런 나의 성장 과정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잘 쓴 성장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성장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죠. 일단은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장점을 어필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장점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소개서 볼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면접까지 가게 된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거 고치셨나요? 안 고쳐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장점에 대한 질문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질문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애초 자기소개서 때부터 장점을 더 많이 쓰자. 단점을 최소화하자. 자, 한번 읽어 내려가 볼까요? 먼저 두 갈씩으로 먼저 경험을 정의를 먼저 하시자고요. 자, 제 장점은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제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겠죠? 가급적이면 근데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장점을 드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과학 수사를 할 때 책임감이 중요하니까 먼저 책임감 있는 장점을 어필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또 경험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경험. 이게 모든 게 다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신뢰감이 높아지거든요. 대학교 때 과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청하여 맡았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과 생활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아쉬운 점 뭐죠, 여러분들? 아쉬운 점? 숫자가 들어갔나요? 숫자가 안 들어갔죠. 여기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수치화, 며칠이라든지 몇 시간이라든지 몇 곳을 가봤다든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내가 했던 노력이 빛을 더 발휘할 텐데 사실 그려지지가 않죠. 얼마나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희생했고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한 게 뭐냐면 첫째, 둘째 나눈 건 참 잘한 거예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첫째 콤마, 둘째 콤마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그리고 위아래로 줄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면접 때도 면접관들한테 질문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첫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경청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먼저 다가가서 챙겨줬다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적극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 뭐냐면 개인적인 시간, 들였던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수치화시켜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아쉬움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결과 동기들은 저를 따라줬고 당연히 학과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분위기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예시를 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례를 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약간만 더 구체화, 한두 문장만 더 구체화시켜주면 앞에 했던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 단점은 한 곳에만 집중하면 될 것을 옆에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보완했어요? 경험으로 보완하시자고요. 경험으로. 2018년도 참여했던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면접까지 가면 뭘 물어보겠죠? 요걸 물어보겠죠?
이때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단점을 장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얘기하고 항상 단점도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쓰지 말고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언급해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받게 되면 오히려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죠. 되셨죠? 자, 두 번째 장단점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먼저 세심한 성격이 장점입니다 라고 했죠. 세심한 성격이 장점입니다. 먼저 장점 얘기해 주고요. 경찰 업무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부가적인 부연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경험도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요리로 치면은 요리의 재료를 갖다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온 재료들.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앞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무슨 국을 끓인다 그러면 국에 맞는 재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에 맞는 재료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뢰가 높아지죠. 그리고 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세심한 성격이 장점이다. 왜 그런지 사례를 갖고 오셔야죠. 사례? 좋아요. 잘했어요. 자, 공장에서 한 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세심했던 이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끈기를 정확하게 재고 다른 위치도 모두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또 아쉬운 점 뭡니까? 숫자를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몇 개가 있었고 몇 센치고 뭐 몇 회에 걸쳐서 이런 식의 아랍의 숫자를 쓰면 이 내용도 훨씬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숫자를 좀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칭찬도 받았고 칭찬받은 내용도 인용한 건 아주 좋죠.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쌍따옴표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해주면 실제로 내가 평가자로부터 담당하시는 분부터 들었던 좋은 내용에 대해서 칭찬 내용에 대해서 가져오신다면 훨씬 더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장점을 썼고요. 많이 썼죠. 그다음 반면 단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인데 이런 단체들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희생정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험이나 사례로 제시해줬잖아요. 단점에 대한 어떤 보완 사례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경험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을 장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학창시절 한번 가볼까요? 학창시절? 자, 이거는 왜 물어보는 걸까요? 학창시절에 어떤 특별했던 경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얻은 어떤 가치관 또는 인성 또는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역량 이런 게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어필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전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음먹기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힘. 소제목 어떻습니까? 소제목 아래는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소제목이에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제목 말고요. 좀 더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저런 마음먹기,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힘. 좋죠. 요거는 뭐 앞에 정의돼도 괜찮지만 경험을 바로 가져와도 괜찮죠. 학창시절에 했던 경험 바로 갖고 와서 대형 백화점 화장품 판매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자, 경험을 두 가지 쓰니까 아래 내용이 궁금한 거죠.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거든요. 자, 구체화 시킬 때 평소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많은 단골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품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고객과 직원분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 다음에 연극 같은 걸 볼 때 초반부에 문제가 발생하죠. 조용했던 마을에 누가 나타난다든지 또 누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서부터 막 흥미진진해지죠. 이렇게 앞쪽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뭐 팀워크로 풀어나갈지 목표의식을 풀어나갈지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딱 벌써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품도 시연하면서 정정도 해드리고 오히려 고객은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고 제품까지 구매하셨습니다 라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고객들이 거꾸로 오히려 나한테 사과했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풀어나가거든요. 요거는
요리를 치면 엄마의 집밥 같은 진정성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 에피소드를 갖고 오면서 어떤 고객을 위한 고객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도 어필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1년간 근무하면서 5번 5회 우수 판매 사원을 차지하는 업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좋죠. 숫자로 1년간 5회 우수 판매 사원 느껴지잖아요. 뭐 많은 다수의 우수 판매 사원을 차지했습니다가 아니라 5회 딱 그러니까 또 너무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자, 요렇게 정량화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에서 기르는 책임감. 앞에 이제 정의를 했죠.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도 괜찮고요. 글자가 짧을 때는 정의를 빼고 바로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가셔도 괜찮아요. 2년 겨울 때 스키 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2갈씩. 그 다음에 구체화 시켜나가죠.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주의하며 항상 다른 사람과의 충돌에 주의시키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서의 어떤 책임감,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진정성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결과 강습받던 손님이 다시 찾아와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뭘까요? 굉장히 만족하였다는 게 만족했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키장 강사로 일할 때 그 강사들끼리 어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점수화된 만족도가 높았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창시절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 회사 또는 비슷한 곳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내가 지원을 꿈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강점이 있으면 회사에 대한 강점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강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은데 나의 강점은 뭐 직무 기술서, 뭐 경험 기술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와 자연스러운 인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연이 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입사후 포부까지 이어지게 되면 입사후 포부는 각오랑 틀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꿈꾸게 된 손해사정사. 그럼 손해사정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뭘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손해사정 회사에 실습을 갔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인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인연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걸 과목에서 찾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실습에서 찾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 찾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관련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찾아보시고 그런 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 내가 이러한 일을 해보니까 뭐 더 중요한 게 무엇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입사 후 첫째,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험사고 조사를 끝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포괄적이죠. 좀 더 내가 어떻게 정확하고 어떻게 꼼꼼하게 확인할 것인지 나만의 뭔가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시행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요거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포괄적이죠. 특정 뭔가 분야를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 쓰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 거는 좋죠. 둘째는 대물보험 자격증, 대인보험 자격증, 해상보험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명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화시킨 좋은 사례입니다.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볼까요? 내 자신과의 2가지 약속. 저는 소제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속문문에서 필요한 기본 법 지식 및 소송 관련 문서 작성 능력을 키우며 법무법인에서 주로 취급하는 법률 문제를 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갖다가 법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키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인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경험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과목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인연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 경험까지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현장 업무 처리를 통해 로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원 동기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지원한 로펌은 무슨 몇이 로펌으로서 어떤 좋은 강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훨씬 더 잃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원 동기에 대한 정당성이 당위성이 느껴지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펌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첫째 아주 구체적이고 좋아요. 비서 자격증 1급을 취득하겠습니다. 주말과 퇴근 시간 후 시간을 활용하여 입사 1년 내에 필기시험을 합격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느 시간도 활용했고 언제까지 내가 취득하겠다. 아주 구체적이고 좋죠. 둘째 또 줄 띄워주고 외국어 능력도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을 취득하겠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입사 6개월 이내까지. 아주 구체적이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원 동기 입사 포부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인연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계획도 좀 더 직무와 연관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1부 또 2부까지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잘 쓴 예시 또 그 예시를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각 항목별로 다 말씀드렸으니까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꼭 면접에 부르고 싶은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회에 걸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